오늘 오전에 도시개발법 하고 오후에 도시정비법 한 단. 둘 중에 어디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비법이 더 어렵다. 그래서 오전 3시간 동안 머리에 때를 벗기고 어지러울 때 정비법을 해야 제정신 됩니다. 어차피 점심 먹고 나면 어지러우니까. 자, 237페이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요. 조금만 복습하면 이거잖아요. 조금만 복습하면 머릿속에 환하게 정리가 돼요. 뼈다구가. 그러면 서너 개씩 다 맞춰요. 그래서 딱딱딱 정리합니다. 도시개발법하고 오늘 배우는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체 절차 중심으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문제를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238페이지에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나요? 자, 일단 개발계획 짠다. 그럼 틀부터 봐야 돼요. 한 장 넘어가면 자, 243페이지 보세요. 개발구역이 있나요? 자, 일단 머릿속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개발사업, 개발구역 대표 선수 얘기해 볼게요. 우리 마곡지구, 판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땅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상가 건물 지었는데 30년 넘었어. 30년 세월 금방 가요. 넘어서 철거한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항상 도시개발이 먼저,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도시개발은 땅을 조성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건물을 노후화된 걸 철거하는 사업. 그래서 항상 순수가 도시개발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 마곡지구, 판교 저 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43페이지에 구역 지정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마곡지구 누가 지정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해야지. 너가 궁금하겠어요. 물어보면 그럼 궁금하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무 진지하게 내가 궁금한가? 이제 진지할 필요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개개인별로 통장에 땅 살라고 한 2, 3억씩 있지 않냐? 그러면 있지. 그럼 당연히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없지. 이제 다 있지 않냐고? 다 있지. 그럼 이렇게 약간의 허세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이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253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맨 밑에 있나요? 그래서 253페이지에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논리적으로 쫙 맞게 진행되고 있거든. 이게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쫙 넘어가요. 넘어가면 자, 어디가 나오냐? 실시계획인가라게 나와요. 실시계획인가. 그래서 262페이지에 보면은 실시계획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 머릿속에 봐요. 제일 먼저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 건축 허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자, 몇 장을 넘어가면 270페이지에 개발사업 시행이라고 있나요? 시행 방식 해서 자, 이번에 세 가지. 1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줄치고 환지 방식 줄 270페이지예요.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방식? 세 가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줄치고 환지 방식 줄치고 섞어서 하는 걸 혼용 방식.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쉬운 거부터 용어부터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돌려주는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이렇게. 이런 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273페이지 하단에 수용 방식이라 해서 한 장 넘어가면 강론이 쫙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많으면 둘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이 다 끝나면, 자, 285페이지를 가면, 환지 방식 있지요. 그래서 환지 방식 할 때, 이제 환지 계획이란 걸 짠다. 환지 계획이라고 자꾸 익숙해 놓으셔야 돼요. 환지 계획 인가받고, 그대로 인가받은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해요. 공사 쭉 해서, 자, 어디를 보냐면은, 298페이지를 가요. 298페이지 가면,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 나오죠? 298페이지 환지 처분. 느낌상 환지 처분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 다 끝나서 원래 땅 가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네 것, 네 것, 네 것, 네 것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돌려받아 보니까 기존보다 땅을 더 큰 거 받을 수 있고도 작은 거 받을 수 있거든. 청산 들어가는 거야, 청산. 그래서 저 301페이지 하단 보면은 중간에 청산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청산은 도시개발, 도시정비 두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가끔 청산금 시험 나오거든요. 이건 완전 주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실수만 안 하면 실수를 좀 해요. 지문으로 멀쩡한 걸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청산이니까 관계를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이제 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 머릿속에 기억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요. 그러면 243페이지에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자, 오늘 하는 게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 만드는 것. 이거 들어가는 순간 땅값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마곡 누가 쳐다나 봤나요? 근데 마곡 아파트가 얼마 비싼데, 마곡 부동산 할 때 있잖아요. 조그만 상가 진짜 월세 350 주고 난리가 납니다. 그 거리 손님 없어가지고 문 닫는 애들 엄청 나옵니다. 그 상가 월세 얼마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런 공법에서 말이에요. 숱하게 용도 지역 지정하고 지구 지정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지정하고 하는 것은 말단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권한 안 줬어, 우리. 그래서 이 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법으로다가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 법을 시험을 내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 하려고 구역 지정을 그러면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지정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 속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도 도지사,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정도는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줄은 이따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머릿속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잖아요. 그럼 누가 지정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그 다음 도지사 정도 돼야 되고. 저 부천, 성남, 안양처럼 50만 넘는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지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이게 5가지가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5가지니까 객관식에 그냥 레벨이 좀 낮은 레벨의 문제 낼 때 툭 내는 거야. 어차피 6개 중에 2개는 쉽고, 2개는 어렵고, 2개는 중간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해서 내요. 그래서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 지정할까? 그럼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국가가 수합시, 아니, 여러 스스로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워낙 쉽기 때문에 좀만 집중해서 이렇게 내가 정리해 놓으면 다시는 안 틀리거든.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와서, 그러니까 관련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이 장관 찾아가지 아들 찾아갈 일은 없고, 그러죠? 그 다음, 개발구역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걸쳐서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워낙 막 방대하게. 자, 그러면 서울에 40%, 인천에 60% 걸쳤다. 개발구역. 그럼 누가 지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쨌든 뭐 틀리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자, 첫째, 저희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먼저 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합니다. 처음부터 장관이 들이밀면 안 돼. 저거들이 먼저 먹게 하고 먹는 놈이 배 터져 죽으면 지가 이제 숟가락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질 때 이렇게 일단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치면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한다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처음부터 장관이 간다 이렇게. 객관식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60% 40%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또 이 사람이 더 많구만 이렇게 하게 하려고. 저희들끼리 만나서 뭐부터 하고 협의해서 박 터져서 피가 철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천재지변 난리가 나면 이 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같은 구청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구역 지정 못 하잖아요. 지정 못 하니까 이때는 이런 좀 국산보다는 색깔이 좀 뛰어난 메이드 인 저머니로 해야 오늘 것은 워낙에 거시기 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찾아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 그런데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지정권자 속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양천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서울시장한테. 인천 남동구청장은 인천시장한테. 이 경기 광명시장은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고 야한테 가서 또 지정에 요청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살짝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 개발구역에 지정권자 나오면 원래 이건 외워놔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 배울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들었는 봐죠, 그러면? 국토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6개, 새벽에 불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탁 하고 다시 자라고 했잖아요. 용도 지역부터 입지 규제까지. 자, 그러면 100만 평의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얘네가 보세요. 서울시에서 아침에 팍 가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지정. 이 레파토리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행정 절차는 기본 레파토리 이게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 흡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동네는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절차가 똑같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도. 자,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나오고 절차가 나왔죠. 이제 기준 면적이 있다 이 말. 면적. 그래서 이 면적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자, 일단 더 가면 용량 초과니까 요만큼만 책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은 자 243페이지 보세요. 구역 지정 있죠? 연필 딱 잡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줄떡 치고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1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제주도 시도지사가 그러면서 2번에 50만 넘는 대도시? 그거 뭐 박스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왜 위에 제목 있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 모두를 또 사족이 달았는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자, 그 다음 줄 치는 거예요. 관계 시도, 대도시 시장이 뭐하여? 협의하여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저기들끼리 만나서 뭐부터 하자고? 협의. 그 협의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 사유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객관식을 그대로 앉혀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바꾼단 말이죠. 국가가 사업 실시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구청장이 요청한다. 자, 세 번째. 잘 봐요. 공공기관장 동그라미.
정부 출연기관 장 동그라미. 이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때? 제한할 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밑에 마지막까지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쳐서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진단 말 나왔잖아요. 천재지변. 자, 여기서 딴 거는 괜찮아요. 지금 감히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30만 이상으로 지정에 대한 제한을 한대지. 누가 감히 찾아간대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지방공사 장이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공법 볼 때 계속 지방공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지방공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방공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이다. 이 얘기예요. 공기업. 지방의 공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이 지방공사라는 것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에요.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개발공사, 서울하우징 SH공사 들어봤잖아요. 서울도시철도공사. 저 지하철도요, 부처가 다 달라. 1호선 저기 하고 1호선 철도청에서 하고 서울시내 도는 2호선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장이 사장 임명하는 공기업, 그 지방공사는 그 지자체 안에서 개발 사업만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지방공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는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관계없어요. 일단 뭐 지방공사, 국토교통부 둘이 앉아있는 모습은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듣고 있죠? 그래서 지방공사 장이 제한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공공기관, 또 누가 제한한다고? 정부 출연기관 장이 제한할 때 이렇게.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5개 중에 하나 해당하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원래는 누가요? 시도지사, 대도시. 이 대답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몸에 배고 머릿속에 박히는 거지. 침묵을 하면 대답할 기회가 그 다음에 또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기회 줄 때 그걸로 끝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꾸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잘 안 외워지잖아요. 여러분 책 보면 눈으로 쓱 봐서 외워져요? 제가 천만의 말이잖아요. 눈으로 쓱 외워지는 아이는 야들하고 빡1, 빡2 얘들하고 야하고 얘는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왜 또 너 둘이 또 갑자기 붙어있어 왜? 요것도 있는데 이렇게 글쎄 어째 그랬어? 잘했어. 이 정도 젊은 나이 되면 쓱 보고 집중하면 금방 외우거든, 책을 한 권을. 그런데 뭐 좀 됐다, 결혼해서 애를 한둘이 낳았다 그러면 뇌세포가 정상 작동을 하들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가 한둘이 있다, 삶이 한 20년 찌들었다, 남자로서. 그럼 뇌세포가 돌연변이가 와요. 그래가지고 동작을 안 해. 가끔 식구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입으로 떠들면 뇌세포가 제자리에 가요.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진짜 희한하게 저는 내가 실험을 해본다니까요. 자꾸 내 책 보다가 안 외워지는 거는요, 내가 입으로 떠들어 봅니다. 그리고 연필로 한 두세 번 써보는 거야. 희한하게 외워지는데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좀 어려운 문장 같은 눈으로 보면 덮고 생각하려면 안 떠올라요. 평생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맑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자도 잘 안 쳐다봐요. 그래서 술, 담배, 여자 멀리하고 저는 평생 강의하고 평생 책만 쓴 거예요. 지금 단 하루도 딴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이가 한 40 중후반 넘어가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넘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근데 희한하게 법조문 외우는 거는요, 기가 막히게 잘 외워져요. 평생을 한 거라.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나왔다, 그러면 또 목차 잡아서 교재 쓸 때는요, 금방 외워져요.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외워집니다. 내 전공 아닌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 전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44페이지, 여기서 245페이지를 먼저 봐요. 자, 지정구자 나왔으니까 지정 요청 있죠, 이제. 잘 봐요. 1번. 시장군수구 청장 줄 딱 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한 후에, 자, 시도지사에게 동그라미.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요청. 이거자, 이거 봐봐요. 자, 시장운수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에게 뭘 할 수 있다? 요청. 그 시험에는 이 지문을 낼 때 시장운수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야, 이 문장 완벽합니다. 그러면 틀리는 문장으로. 그래서 누구 찾아가라고 요거. 이거 좀 봐주. 칠판 이거 좀 신경 쓰세요. 이거 뻘겋게 된 거. 활자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대상 지역의 면적 보세요. 면적은 수업 시간에 외우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만. 공업지역은? 자, 그래서 공장 지을 땅이니까 따따블은 돼야 된다. 3배. 자연 생산 녹지는 만. 보전 녹지는 개발 못 하거든.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도시지역 바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면적, 이거는 막 따로 복습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냥 엿부리는 거지.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지정 요건에 배제 있나요? 면적 제한 안 맞는 게 나와. 취계지 이렇게 외워야 돼. 취계지. 일단 취계지부터 딱 두드러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있으면 면적 제한 안 받는다. 1번 끝에 취락지구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그 다음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취계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나중에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면적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취계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발구역의 분할, 결합 이런 얘기는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에서 지정할 때 얼마 이상? 만. 상업지역은? 지금 3만이요? 신경 좀 써서 얘기하세요. 신경 좀. 무심코 뱉은 말이 비수되어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만. 공업지역이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만. 도시지역 바깥이 30만. 이게 29에 또 나온 거예요. 여러 번 나왔다니까, 면적이. 그래서 쉬운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건 냈던 걸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적 구애 안 받는 데가 어디?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 이건 우리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그 과목이 어렵든 쉽든 관계없이 있잖아요. 배제할 게 있어, 배제. 어렵든 쉽든 뭘 없애버려야 되냐. 나는 수업 두고 집에 가서 할란다.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끝낸다. 수업 시간에 암기 다 해버린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그것이 다 못 해보더라도. 그래야 자세가 적극적으로 가는데 학생들 보면요. 수업에 앉아있다가 뭐 나중에 또 할 텐데 뭐 나중에 절대 안 외워집니다. 수업 시간에 딱 외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건 수업 시간에 딱 외워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밑에 절차 있나요? 이게 절차, 이거 절차. 그죠? 그런데 개발법 전체 절차를 물을동 말동한데 이래 핫발에 이게 구역제 절대 안 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눈길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폼 잡으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기초조사를 거치고 오른쪽에 주민들 의견 듣고 또 한 장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협의심의 거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중간에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효과 있나요? 이게 또 무척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뭐냐면은 아까 왜 이제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에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거 아니야? 그걸 개발구역도 지정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용어가 개발구역 아닙니까? 개발구역?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적으로 다 바뀐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올떨결에 임야 농지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똑 지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용인에 그 SK에서 120조 투자해가지고 그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 동네 전체만 어마어마한 땅이 밀어버린다니까. 거기,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땅 있던 사람들. 그래, 내부적으로 또 회의하고 수개월을 걸쳐 하고 결론 내는 거니까 내부 정보 아는 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미리 땅 사는 사람들 떼돈 벌지 않았을까? 국가산업단지가 묶이면 도시적으로 용도 변경돼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순식간에 해준대잖아요. 싹 다 밀고 막 기반시를 갖춰가지고 막 첨단 공장 짓고 뭐 아파트 짓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진 보니까 완전 산이고 농지도만 그 비닐하우스 데리리리리 있고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돈만 생기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는 게 아니라 땅 사러 다녀야 돼.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가면 평당 몇만 원짜리 땅이 많다니까. 그래서 돈만 덜 생기면 땅 사놓고 해야 돼.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기를 절에 가서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개발구역 지정하기를 비나이다. 그거는 이제 신의 뜻이니까 땅을 사놓는 건 내가 하고, 그러죠?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위 관련 만나서 국토교통 국장들한테 가서 어디 지정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면 이 효과가 엄청난 게 나와. 잘 봐요. 뭐라 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그라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봐요. 아까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할 때 13,000 이상 있었지요. 도시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했다. 우리 마곡처럼. 그럼 그 동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다 했잖아, 아까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데잖아요. 거기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용도가 저절로 도시지역. 공법 배우니까 진짜 이런 걸 배우는구나. 뭐는 거야, 이거 얼마.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 말이요. 땅값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만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건폐율 1.5배, 도시 외지역은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하고 말이야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면적 이상으로 구역 지정하면 그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용도가 뭘로 저절로 바뀌고 도시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봐봐요.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짜야지. 우리 배울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짜야 된다고.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 3년.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구역 지정을 얘네들이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구역 지정을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사업 시행하라고 하고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들이 누구냐 나오겠지 이렇게.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그놈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업의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거든. 지정권자 찾아가서 항상 지정권자라고 해야 돼. 그 인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역 지정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담아서 실시계획 작성서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전부 실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겠냐고 이게. 꽝 돼버려. 그러면 옛날 용도로 다 돌아가 버린다니까. 농림지역으로 다 이건 꽝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 다만 국토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 취락지구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이제 취락지구라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 그러죠? 집단취락지구라는 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하고 자연취락은 녹지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만 지정해야 되거든. 그 근본 목적이 있는데 그 취락지구 지정된 것을 개발구역 지정했다고 무조건 도시적으로 지구 단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세요. 취락지구를 지정한 곳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그 동네가 도시적으로 된다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읽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구역 지정은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개발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있나요? 자, 당연히 봐요. 아까 구역 지정했지. 시행자를 정해주지. 걔들이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아서 공사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 가지 해서 첫째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돌려주는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업 들어간다. 어쨌든 불도저 밀어버리거든. 근데 한 300만 평의 개발구역 지정했어.
개발구역 지정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건물 새로 짓는 놈 생기고 지분 쪼개기 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나무 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올스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맨 밑에 박스 있죠? 간단해요, 사실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받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샀는 것, 중목의 벌채식재, 이거 그냥 한다고 허가받으라고?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게다가 중목의 벌채식재만 추가되면 되거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3분의 허용사항 있나요? 이건 허가 안 받고 한다. 개발구역 묻겠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해복구는 줄쳐야지. 재해복구 재난수습 나오면 당연 아니야? 에이 그럼 이거는 그게 말이 그래서 허가 안 받는다. 이번에 다음에 경미한 것 1, 2, 3, 4 보면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라고 나오죠. 그야말로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가 퇴비장, 탈곡장, 뭐 이런 양자물 이런 거, 이 농사 짓는 건 허가 안 받고 해요.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 터숙 채취, 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사는 이런 건 전부 다 허가 받고 그냥. 자 마지막 거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 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관상용 중목이란 말 나왔죠? 조경수, 분재용으로 그걸 일단 임시로 심어놔야 손님 오면 캐다가 팔 거 아니요? 영구적으로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가로 속에 걸 심어낸단 말이지.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재는 뭐하고? 제외. 자 결론 들어갑니다 이거. 자 지문 떴어. 지문 이렇게 문제가.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나오면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재 그러면 허가 받고 보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막 농지에다가 막 임시로 심어놓고 막 가격 평가해달라고 그러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시.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고 안 받고? 받고. 경작지가 아닌 곳에 임시로 심어놓는 것은 허가 안 받고. 오케이. 그거는 꼭 이해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탁 꼭꼭 집어 외워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제는 이제 좀 이따 해야 되고, 이제 오묘한 걸 하나 해야 돼. 244페이지를 가보면, 개발구역 지정에 제한 있나요? 제한 있죠, 제한. 자, 좀 전에 시군구청장은 구역 지정을 해요, 못 해요?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에게? 이 좀 봐요. 줄점이 내가 독일산 저머니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비싼 거. 비싸서 쓰지도 않아. 내가 평소에 아끼고 하는 건데 귀하게. 다른 선생님 이거 못 쓰게 한다니까. 다 1년분은 써놨어. 내가 못 쓰게. 센치까지 다 표시해놓고 쓰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아끼는 건데. 이거 봐봐봐. 이게 다. 그래서 시장운수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그러면 이제 강서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장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저게 서울시장이 지정하니까. 지금 나오는 건 제한이야. 자, 1번 지정의 제한 원칙. 국가 동그라미, 자치단체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 요 세 놈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가 이제 제주도니까 빼고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줄치고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대요? 누구 찾아가서? 시군구. 요 봐요. 시군구 가서 제안한다. 그래, 여러분, 잠깐만. 시장운수구청장한테 간대잖아, 지금. 그럼 시군구보다 같거나 높은 사람들은 얘한테 갈 이유가 없지. 국가나 자치단체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쥐가 지정하는데 뭘. 그런데 이제 요게 또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저기 253페이지를 갔다 와야 돼요. 253페이지. 하단에 시행자 지정 나오나요? 얘를 먼저 이해를 못하면 절대 연결이 안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1. 국가 지자체 줄치세. 자,
그럼 보세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법적 근거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5가지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가 너를 미워해야 할 5가지 사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역 지정하고 지가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 이게.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하잖아요. 서울시가 직접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려고 이 규정을 둔다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없다. 그럼 야들 못 한다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은 국가가 지자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다음에 공공기관 나오죠. 그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줄치해야지. LH공사여여. 그 다음 수자원, 농어촌, 관광, 철도공사, 짠챙이들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공사가 나오네.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LH공사라고 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지방공사라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허리 딱 펴고 어깨 한 5번만 이렇게 하세요. 어깨 이렇게. 야, 진짜 어깨 이렇게 5번 하면 어깨 풀린다니까. 저도 공부할 때도 그러고. 그리고 똥배 이렇게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허리 딱 펴면 똥배 쑥 들어간다니까요. 자, 이제 칠판 봐봐봐요. 진짜 공법 좋다, 진짜. 이 토요일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걸 다 막아주지. 어디 놀러 가봐봐. 돈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올 때 식구들하고 싸우고. 결론은, 이거 먹네, 저거 먹네, 비상에 먹네 해가면서 돈도 없는데 간다고 그러고 또 하루, 다시 안 간다고 그러고. 근데 평화롭게 수업 들으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에 참 평화를 얻게 해주잖아요. 번뇌를 없애버리니까. 그죠? 강의실에 있을 때는 딴 생각 안 들잖아요. 저는 희한하게 그래요. 저는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아침에 또는 거짓날 별일이 벌어져도 있잖아요. 강의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손이 벌벌벌 떨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강의하면요. 금방 그거는 잊어먹어요. 그러나 강의 딱 끝나면 또 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면 이게 만사가 있는다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그만둘 수가 없어. 자, 잘 봐요. 지금 지방공사 나오죠? LH공사 나왔잖아요. 자, 이게 이 얘기예요. 판교 얘기돼요. 판교.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거든요. 근데 국가가 판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누가 지정했을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얘가 지정하고 LH공사 네가 해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판교는 LH공사에서 했어.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마곡지구 있죠? 서울시에서 지정했다니까. 서울시에서. 그리고 서울 SH공사한테 하게 한 거야. 마곡은 SH에서 했단 말이야. 판교는 LH에서. 자, 그러니까 LH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지방공사가 시행자 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줘야 네가 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행자 될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 LH공사 애들은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서울시에 직접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개발 사업은 LH공사도 할 수 있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6번은 묶어놓고 5번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줄치고 6번은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가로 건너뛰어야 돼요. 다 다음 줄.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 동그라미. 이 조합은 진짜 중요하거든. 조합 동그라미 치는데 그리고 옆에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자, 그럼 거기까지만 시험 나와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열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이때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합은 나중에 뭐 수용하네 어쩌네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리겠지. 조합이 사업할 때는 무슨 방식만 하라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짠챙이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못 내.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근데 이제 칠판은 좀 밑이 좀 허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민간 법인들
토목공사업자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 건설회사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네들 중에, 자, 지정권자가 네가 하라고 정할 텐데, 그러죠? 자, 얘네들 열거해놓고, 얘들은 누가 지정할까? 구역을 지정한 자가 네가 해 하거나 직접 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LH공사, 지방공사가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국가나 자치단체는? 소유자 조합도? 그렇지. 자, 그리고, 자, 255페이지 가봐요. 255페이지 맨 위에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 있나요? 자, 이제 중요한 문장들 나와요. 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이제 소유자나 또는 누구를, 조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란 얘기거든. 왜 그러냐? 환지는 종전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지라는 것은 100만 평을 지정했잖아요. 주로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효과가 있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농지 밀고 택지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지라는 것은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 이렇게 이 울퉁불퉁한 땅을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시설을 도로 같은 거 갖춰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들여서 공사해서 다시 돌려받는 건데,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그런 얘기는 땅 주인들이 조합 만들어서 대표를 조합장 뽑아가지고 한다. 자기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거예요. 돈 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잖아요. 땅은 대출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아파트 재건축하고 달라. 그래서 100명의 땅 주인들이 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1000억이 된다. 그 1000억 어떻게 조달할까? 돈을 내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땅이니까. 그래서 땅의 일부를 뚝뚝 띄어서 2000평 조성해. 비례해서 땅을 제공하면 돼요. 그 땅을 건설해서 파는 거야. 그 땅 팔아서 그 돈이 1000억 나오면 그 돈을 공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지. 이게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럼 법이 소유자나 조합 둘 중에 하나 우선적으로 정하라는 얘기는 지주들한테 가장 우선적인 기회를 주겠다 이 얘기요. 그래서 자, 머릿속에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그러면 땅 주인들이나 야들이 설립한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주라. 그런데 정해줘야 되는데 야들이 개발계획 수립 시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안 올라와요. 지정해주고 싶어도 신청이 와야 되거든.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오거나 위법 부당하면 환지 방식이라도 야들 고집 안 하고 지자체, LH공사 등의 공적 주체한테 네가 하라고 해버려요. 그게 밑에 예외예요. 또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 1번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시로부터 자 몇 년? 동그라미 가로 건너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몇 년 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1년. 그런데 여러분 지정 신청 왔지? 네가 하라고 지정해줬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안 올라와요. 이게 건축허가거든. 실시계 인가 신청 와서 해줬는데 공사 착수를 안 해. 착수 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바꿔요. 변경사유가 밑에 박스가 나오죠. 단골입니다. 시험에 4개죠. 4개 4개인데 여러분 4개밖에 안 되지. 그러면 변경사유가 아닌 걸 찾으시오 해서 하나 생짜로 넣어놓으면 너무 눈에 띄지. 안 본 지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3번을 2개를 잘라버려. 시행자의 부도 그 밖의 사유로,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서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잔머리 왕들이. 그래서 5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야. 문제 유형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 4번부터 보세요. 4번이 몇 년? 1번이 몇 년? 일단 시험은 숫자를 틀리게 하겠지. 상식적으로다가 보세요. 부도 안 난 놈, 파산 안 된 자 이렇게 되겠어요. 변경 사유 중에 틀린 걸로 할 때
그러죠? 자, 그럼 4번부터 보세요.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소유자 조합 아닙니까? 야들이 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 1년 동그라미 내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 안 한대요. 아,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올라오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1번. 실시계획에 인가를 또 받았어? 그리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에 뭐 하지 않으면? 착수를 안 해요. 삽질 몇 년 내 안 한다? 삽질 봐요. 두 글자 아니야. 삽질,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일단은 문제를 봐야 되는데, 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바르지 않는 걸로 나오겠지. 근데 지문 5개 중에 1년도 아닌 게 2년도 아닌 게 하나 앉아있으면 계약가 무조건 틀렸지. 6개월, 3년. 그러죠? 그죠? 안 해도 푼다니까. 근데 위에 게 2년, 밑에 게 2년이요. 그렇게 낼 수 있지. 밑에 게 틀렸지. 위에 게 1년, 밑에 게 2년, 1년. 둘 다 1년, 위에 게 틀렸지. 위에 거 1년, 밑에 거 2년 하면 답이 2개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거든. 1년, 아니면 2년 낸다니까. 1년이면 어디가 틀렸어요? 위에 거. 2년 하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다시. 시행자,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온 건데 또. 이거 뭐 무시로 나옵니다. 시행자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지정했는데 딴 놈으로 바꾸는 거죠. 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온대요. 몇 년 내? 1년. 인가해줬는데 공사 착수를 안 해. 착수. 그럼 몇 년? 2년. 착수, 삽질. 2년. 두 번 쿵쿵. 외워야 돼요? 삽질 나오면 몇 년? 2년. 아침 토요일부터 와서 삽질하고 있어, 내가 지금. 삽질,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행자를 딴 놈으로 뭐 하는 거야? 변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줄 치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이상 반복하면서 내가 훅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은 봐요.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 취소됐다. 아니, 그러니 바꿔줘야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도 파산 났지요? 바꿔줘야지, 그럼. 그러면 야들은 정답 처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몇 년을 틀리게 해야지. 자, 그러니까, 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럼 몇 년? 1년. 인가 받고 사업 착수 안 한다? 그러면 2년. 착수는 나도 모르게 다리부터 떨고 난 얘기한다. 여러분도 혼자 공부할 때 다리 떨고 해야 돼요. 착수. 이렇게 2번 떨고. 착수 몇 년? 2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세요. 시행자, 우선 지정, 예외, 변경이 있었잖아요. 잘 봐요. 이땐 또 특수 색깔을 또 써야 돼. 여기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 있죠, 얘들은 직접 지정을 하자네. 적어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제한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지. 조합은 제한을 할까, 안 할까? 조합은 제한할까, 안 할까? 자,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잘 봐봐봐. 구역을 지정을 해야 7명 이상의 조합을 맹걸 거 아니야? 구역 지정도 안 했는데 조합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조합에 가서 뭘 지정에 제한을 해? 조합이 맹걸지도 않았는데. 이해 가죠? 중요한 얘기 이거는. 그래서 국가자치단체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 얘네들이 누구 찾아가가지고 시군구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244페이지요. 시행자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가. 244페이지. 다시 올라가요. 지정 제한 있나요? 다시 볼 거야. 1. 국가, 지자체, 조합, 세 놈을 제외한 개발사업 시행자 동그라미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시군구 찾아가서 뭐 하라고? 제한하라고. 조합은 제한한다, 못한다? 왜 못하는데요? 조합을 맹걸어지지 않았는데 뭘 조합이 찾아가서 저 신혼여행을 가야 애가 나오지? 그래서 조합은 나중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딜 보냐? 가로 3번 지정 제한에 동의 보세요. 민간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 면적이 얼마? 자, 얘기야. 자, 어차피 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그 다음 민간 시행자 있는데 민간업자들은 시험 안 나오거든.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하겠다고 저 군수차자가 제안을 하려면 면적이 얼마 동의 오도록 하나? 3분의 30만 평 중에 20만 평의 땅 주인들의 도장 받아와라. 그 제안서 수리할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정구역의 땅 주인들이 영업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군수 찾아가서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동의 얼마 받고 가라?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도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건을 봐요. LH공사, 지방공사도 지정에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 세 놈만 빼고 안 되니까 시행자들이 하니까 LH공사,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동의받으라고 시험 내버려. 야들은 그런 동의가 필요 없다고. 특히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동의받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야들은 동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개발 예정지 땅 토지 소유자 있죠? 지주들이 제한할 때만 동의 얼마 받아라? 3분의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만히 냅두시고 자, 앞으로 쫙 와요. 앞으로 오면 자, 뭘 봐야 되냐? 238페이지 봐요. 개발계획 수립 나오나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원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원래 선계획 후 개발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한다니까?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은 누가 짤 것 같아요? 잠깐만. 사업 시행자라는 말을 젖대 쓰면 말이 돼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줘야 얘들이 탄생하는데 구역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짜는데 개발계획 누가 짜냐 했더니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어디가 있어? 그렇죠? 시행자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자가 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은 누가 짜고 구역의 지정권자가. 그리고 지정해서 시행자 정해줬지. 그리고 걔가 짜는 게 뭐요? 실시계획이다 이 말이요. 시행자가 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만은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습니다. 주로 봐봐요. 자연녹지, 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규제가 심해서 땅값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들어선다. 그러면 소문나면 땅 투기 할까 안 할까? 우리가 왜 정보만 있어봐. 돈이 없어 못하지. 그래서 돈 있고 정보 있으면 왜 안 해? 하잖아요. 돈도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할 때 이게 정석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왜 이런 데는 땅 투기 막으려고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구역 지정을 할 때 미리 개발계획 짜지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계획 짤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자, 1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 수립한다 해놓고 2번 수립식이 있나요?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자, 개발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짜지. 그런데 원칙은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짠단 말이야. 예외. 이거 시험이 나온단 말이지. 이제 개발계획 공모를 하거나 다음에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뒤집어서 객관식을 낼 때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 틀린 거 찾아봐라 할 때 바로 이걸 묻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정답이 5번이 돼요. 왜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유지역 외에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퉁퉁 지정하는 것은 틀리게 할 수 없거든. 5번이 숫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 보면은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 자, 얘기 들어서 100만 평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개발용도 땅이 암만 끌어모아도 30%도 안 돼. 그 얘기는 70% 이상의 녹지지역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녹지에다가 지정하는 것처럼 이때 먼저 묶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나중에 계획 짜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을
다 합쳐도 100분의 얼마이야? 30. 이걸 100분의 40, 10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묻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이 5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립 기준. 이건 뭐 쉬우니까 1.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 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말 1도 아니죠. 그 다음 기능의 상호 조화 있나요? 3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세요. 330만 제곱미터는 평으로 몇 평? 100평은 100평을 개발 사업해요? 100평에 개발 사업에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까? 100평은 불도저 올 필요도 없다. 저 시골에 할매 2사람 구해다가 호미 하나씩 주고, 할매 100평 좀 이거 호미로 좀 평탄화 작업 해달라. 할매들은 손이 억세거든요. 반나절 다 해요. 뭐 100평인데 뭐 들라고 불도저가 와. 그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대답하세요. 100만 평입니다. 이게 이제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예요. 자족도시가 되도록. 그래서 330만 이상의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짜라는 얘기예요.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할 때는? 그래서 100만 평이에요. 330만. 그 외곽에다가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 지을 때 떨렁 아파트만 지으니까 입주했더니 학교도 없네, 마트도 없네, 미치는 거예요. 김포 아파트 옛날에 지을 때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논밭 미루고 아파트만 수만스레 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서울의 전세값에 더 큰 아파트를 내 집으로 라는 이게 그거였던 광고였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갔더니 50평째라 서울에만 30평대 전세값도 안 되는 거야. 웬일이야 이게. 갔더니 일단 들어가서 그리고 뭐 건설회사든 뭐 지자체든 구라치자 구라 다 입주하면 전부 금방 막 들어선다고 했는데 뭐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문집만 날리고 애 아파도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년 전세 살다가 또는 들어갔다가 팔고 다시 다 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100만 평 이상으로 할 때는 주거, 뭐 위락, 교육 모든 기능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 다음 저 밑에 개발계획의 4분의 수익 기준 보세요. 이거 누가 정해 줄까요? 봐봐. 이제 이런 거 할 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해해버리는 게 이 개발계획을 누가 짜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야들 아니요? 야더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통화를 하려면 얘가 정해줘야지.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국토교통부 장관. 조례를 하면 안 되지. 그 다음 밑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있나요? 헐, 개발계획 짜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판에 한 장 넘겨봐봐요. 이 양쪽에 걸친 이 엄청난 이걸 암기? 그것은 임파서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또 14, 15, 16, 17 내놓으면 또 따로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때 좀 물어있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 241페이지 하나. 막 문제 밑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있나요? 요거.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동그라미. 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 자, 면적이 얼마? 그러면 자 30만 평의 땅이면 20만 평의 땅 주인들 도장 받아야지. 근데 20만 평의 도장을 받았는데 특정인이 큰 병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전체 총수의 2분의 1이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총수의 2분의 1 되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돼요. 무슨 계획 짤 때? 환지는 무슨 계획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계획 짤 때? 환지 방식.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이러고. 이건 참 희한한 마법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계획하고 있는겨? 이걸 짤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땅 돌려주는 방식이니까
땅 주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동의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하면 안 돼요.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무슨 계획 짤 때? 개발 계획을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그러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할 일이 없어지거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지요. 그때는 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예외 보세요. 예외 2번 1번 자주 나와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가나 지자체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있지요. 저기 박스의 1번 저 끝에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것만 줄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의 3분의 2 구해야 되잖아요. 전체 면적 구할 때 국가 땅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3분의 2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여러 명이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간 3명이서 부모님한테 한 필지 상속을 받았어. 3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인데 조합원의 자격, 의결권, 동의권 행사를 3개 줄까? 1개 줄까? 하나만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정하는 거 다 했죠 아까? 자, 시행자 지정하는 거 했나요? 자 252페이지 하단에 개발구역 지정 해제 있나요? 해제? 이 법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옵니다. 찬물 한 잔 묻고 벌써 1시간 넘었으니까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지 말고 요거 쫙 메모해 보세요. 야, 토요일 날 진짜 6시간 세게 공부해 먹어도 괜찮다니까. 그러죠? 그래서 요거 딱 10분 쉴 때 메모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